이 영상 지금 3년 전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5년 전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요?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죠. 이 영상을 본 계기로. 이거 안 봤으면 이런 얘기 꺼내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결혼 준비 2년 전, 3년 전, 5년 전 아직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분들도 연애 시작하고 이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 때부터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혼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할 게 뭐뭐 있지? 뭐 이런 것들 도대체 대충이라도 얼마가 들지? 이런 질문들이 진짜 20년 넘게 일하면서도 가장 항상 언제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저 내년에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내년 가을에 하려면, 내년 봄에 하려면, 올가을에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늦었어요. 어떤 시기에 대한 거. 그리고 뭐뭐 준비해야 돼요? 대충 얼마가 들어요? 이게 항상 공통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5년 뒤에 결혼을 하실 분이건 3년 뒤에 결혼을 하실 분이건 2년 뒤에 결혼을 하실 분이건 올해 결혼을 하실 분이건 도움이 될 만한 결혼 준비 전체의 시기와 예산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에는 뭘 준비해야 되겠다. 나는 내년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필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어쩌다가 이 영상이 클릭돼 가지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연인에게 이 영상 공유해서 같이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결혼 준비 시작해 보자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살롱 웨딩씬, 여기 오시면 정말 결혼 준비 아주 프라이빗하게 우리끼리 잘 얘기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거든요. 결혼할 때 이제 해야 되는 웨딩 앨범들이 각각 앨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하면서 보면 좋을 책들이 있고, 결혼 준비할 때 드레스 투어 때 어떻게 웨딩홀 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팁이 있는 것들이 장식으로 다 붙여져 있고 막 그래요. 시끄러운 별다방이나 다른 사람들도 엄청 붐비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이제 결혼 준비 좀 해봐야 되는데, 계획 좀 짜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살롱 웨딩씬으로 오세요. 목, 금, 토 3일 오픈됩니다. 그냥 오셔서 커피 한 잔 사드시면 돼요. 아무도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정말 두 사람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상의하면서 하기 딱 좋은 공간이고, 그렇게들 많이 아시는 분들 활용하고 계시니까 목, 금, 토 살롱 웨딩씬 놀러오세요. 결혼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결혼 준비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생략하거나 변형하거나 뭐 조율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빠질 수 없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집이 있겠죠. 집. 일단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독립해서 살던 집으로 사는 공간이 너무 작지 않아서 이쪽에서 살림 시작할 건데 물론 좋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게 해결이 된 건 거고, 어쨌든지 간에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조율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뭐 나머지는 다 조율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새는 웨딩, 결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가족끼리 식사하고 뭐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대체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식도 대체될 수 있고, 그리고 허니문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국내 워낙 많이 가셨어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도 스토리들 많기 때문에 국내부터 진짜 멀리 해외로 막 한 달 넘게 가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웨딩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웨딩 촬영 진짜 막 엄청 유명한 데서 엄청 유명한 작가님, 대표 작가 지정해서 헤어 변형도 부르고 드레스 정말 하이엔드로 해서 진짜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공들여서 정말 진짜 완성도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이 시간을 기록하는 정도로 만족한다라고 해서 셀프 웨딩 촬영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뭐 핸드폰도 화질이 워낙 좋지만 카메라나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도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직접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맨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결혼 준비를
남들이 하는 대부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거는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조율하거나 조정하거나 생략하거나 변형하거나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서로 상의하면서 어느 한 사람 의견만 막 주장하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설득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합심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게 뭐든 간에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혼수 가전 같은 경우는 한 달만 해도 알아보고 구매하려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시기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칠 것 같죠? 1년보다도 더 남았을 때는 집을 보러 가도 집을 볼 수도 없어요. 결국은 웨딩 홀, 웨딩 드레스, 웨딩 촬영, 웨딩 헤어 메이크업 이런 스드메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언제는 준비해야 돼를 판가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또 유도리 있게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제대로 오실 하객분들도 많고 해서 예식장에서 제대로 결혼식을 할 거야. 웨딩홀 좋은 데서 할 거야. 나는 호텔 예식을 할 거야. 나는 게다가 토요일 날 점심 예식을 꼭 해야 돼. 뭐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상의하는 시기의 시작은 15개월, 14개월 정도 전에는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개월, 14개월 정도 전에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서로 쿡쿡 찔러가지고 결혼해줘 뭐 이렇게 한쪽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하기를 그래 그러면은 좋아 우리 결혼해보자 막 이렇게 프로포즈 했단 말이에요. 결혼 다 모든 게 준비 다 됐는데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무릎 꿇고 막 결혼해줘 이런 거 신용하는 거 하지 말고 처음에 진짜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15개월, 14개월 정도 전에는 프로포즈 하고 결혼 준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우리 웨딩홀에서 하자. 우리 그냥 호텔 예식을 하자. 우리 예식은 정말 간단하게 하자. 스몰 웨딩 하자. 뭐 어느 지역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저런 웨딩. 그러면 우리는 집이 여기고 자기네 집은 여기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지역이 하객분들 오시기가 좋겠지. 이런 얘기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중에 토요일 점심에 반드시 예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가장 급해요. 보통 요새 웨딩홀들이 12개월 전에는 오픈을 하니까 한 13개월, 14개월 전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할지 어떤 웨딩홀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얘기가 되어 있어야지. 근데 하객분들 지방 하객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무조건 토요일 점심에 해야 돼 하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예식장 예약 오픈한 순간 팍 가가지고 웨딩홀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강남 이제 접근이 좋고 지방 하객분들 오시기 좋고 지하철도 많고 웨딩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좋은 게 몰려 있는 동네잖아요. 강남에 토요일 점심 예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혼 준비 시작 얘기 언제 해야 된다? 13개월, 14개월 전에는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3개월, 14개월. 우리 근데 한 2년 후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후에 하려고 해도 그런 조건들은 미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찍 해두면 좋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결혼 준비 얘기 먼저 꺼내기 좀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긴 뭘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할 거면 그런 얘기들은 먼저 나눠서 그래 그럼 강남 토요일 점심 해야 되니까 우리 2년 뒤에 할 거면 1년 뒤 한 봄쯤에 딱 웨딩홀 알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는 급할 게 없어요. 토요일 점심에 결혼식을 하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12개월 전에 예약을 하려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2년 전이던 1년 반 전이던 그런 얘기들은 미리 해두시면 좋다. 이왕 할 거면 내가 하고 싶은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웨딩 촬영, 웨딩 드레스 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예식장을 잡아놓고 났어.
마음에 드는 홀로 시간대에 맞춰서 잘 잡아놨다. 그럼 굉장히 마음 편하죠. 이때부터는 약간 자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약해야 되는 것들 나는 미리 촥촥촥촥 해놓고 후반 쪽에 가서 인테리어 신경 쓰면서 조금 편안할래. 미뤄뒀다가 급하게 하는 거 싫어.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다 쫙쫙쫙쫙 하셔도 돼요. 1년이 남았어. 우리가 예식장 예약을 하고 딱 12개월 뒤에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느긋하게 한두 달 정도 그러셔도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가 요이 땅 됐다고 하면 준비를 다다다다 예약을 촥촥촥촥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제가 권하는 거는 예약해야 되는 것들은 먼저 착착착 예약을 하시는 걸 먼저 권해드려요. 웨딩 촬영은 내가 셀프로 할 거야, 내가 찍고 여자친구랑 가서 남자친구랑 가서 여행해서 찍고 그거 우리가 직접 리터칭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계절에 가시면 돼요. 결혼식 그래도 한 두세 달 전에 촬영하시면 좋을 텐데, 그거는 뭐 두 분이 상의해서 셀프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나는 웨딩 커뮤니티에 1년 전, 2년 전, 진짜 작년, 재작년부터 웨딩 커뮤니티에 가입해가지고 맨날 눈팅을 하고 있었어. 나는 그 스튜디오에서 꼭 하고 싶어. 나는 그 드레스를 꼭 입을 거야. 이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예약을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요새 사진들은 디지털 사진을 찍고 리터칭을 하는 거니까, 웨딩 촬영 때 사진을 찍고 결혼식까지 기간이 좀 길다라고 하면 아주 여유롭다라는 거기 때문에, 리터칭해서 주신 사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수정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여유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일찍 하면 좋죠. 결혼식이 24년 9월이다 라고 해서 23년 9월 8월, 이제 8월, 바로 8월이니까 예식장 예약을 했다라고 하시면, 웨딩 촬영 같은 경우는 4개월 전 정도에는 촬영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에서 4개월 전이면은 5월 정도가 되잖아요. 가을 예식하실 분들 봄에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5월, 4월이나 5월 정도에 웨딩 촬영을 한다라고 해서 스튜디오를 예약을 딱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웨딩 촬영을 4월에 한다라고 했을 때 드레스 투어는 언제 하시면 좋으냐? 적어도 2달 전, 그래도 2개월 전에는 드레스 투어를 하셔야 여유롭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인데 드레스 투어를 시작해도 되나요? 되기는 돼요. 어떻게든 또 맞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유로운 일정은 아니다. 그래서 결혼식으로부터 4개월 정도 전에는 웨딩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 이 웨딩 촬영으로부터 한 2개월 전에는 드레스 투어를 하시면 좋고, 드레스 투어를 하는 그 시점, 이 2개월 전인데 맞춤 수트를 하실 분들이라면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전에는 맞춤 수트를 맞추러 가는 걸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한복이나 이런 거는 결혼식 때 입으려고 대여한다라고 하시면 2개월 전, 3개월 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5, 6개월 전에 대여하셔도 되니까 나머지는 급할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게 되면 나머지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시기 맞춰서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웨딩홀 예약하자마자 스드메 이렇게 예약하는 것도, 인기 있는 스튜디오들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예약하셔야 되는데, 결혼식 날 찍는 사진, 결혼식 날 찍는 영상, 이런 것들, 결혼식 당일에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결혼식은 일주일 중에 딱 하루,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토요일 점심에 예식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본식 스냅 사진, 본식 영상, 그리고 어머님들 혼주 메이크업, 신랑 신부님 헤어 메이크업까지 쫙 예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알아보고 해야 돼? 라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웨딩 플래너를 웨딩홀을 알아보시기 전부터 만나서 웨딩홀 섭외도 의뢰해서 웨딩홀 섭외도 받고, 웨딩 플래너가 가이드 해주는 거에 따라서 스드메 고르고 예약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한 12개월 전, 11개월 전 정도에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는 것들이 굵직한 스케줄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결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고 나는 일요일 날 해도 상관없어. 나는 토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웨딩 촬영 뭐 만약에 내가 A라는 스튜디오가 좋은데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돼. 여기가 마감됐다고 하면 난 B에서 해도 돼. 아, 그리고 나는 그냥 셀프로 할 생각도 어느 정도 있어. 이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훨씬 여유롭다. 그렇게 되면 10개월 전에서 8, 9개월 전에 시작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골라가면서 하실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아,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럼 시기를 알겠으니까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를 들여야 해. 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집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 변형, 조정, 변경 뭐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커플은 어떻게 할지는 두 분이 상의하셔야 돼요. 우리 커플이 어떻게 할지는 두 분이 상의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둘 다 자취하고 있었다면 우리 둘이 원래 쓰던 가구나 가전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 그럼 가구나 가전에 대한 것도 확 달라질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합치는 사이니까 한 팀이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쓰던 가전 3개를 쓰기로 했는데 쟤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다 새로 사자고 하면 내가 너무 손해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두 사람이 상의하시면 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대충 어느 정도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저도 대충 말씀드린다고 하면, 스드메 부분 있잖아요. 웨딩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부분, 보통은 스드메라고 생각하는데, 스드메는 신랑 신부님이 웨딩 촬영하는 거, 웨딩 드레스 입고 결혼식하고 촬영하는 거, 헤어 메이크업을 결혼식 날 웨딩 촬영 날 하는 거, 요런 거를 스드메라고 하는데, 웨딩에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양가 어머님들 헤어 메이크업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결혼식 날 찍는 사진, 결혼식 날 찍는 영상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헤어 웨딩 촬영하는 날 뭐 헤어 변형을 부를 수도 있겠죠. 드레스 같은 경우 보다가 약간 업그레이드 추가 비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따로 이 부분에서 따로 떼서 생각하기 조금 애매하니까 어머님들 한복, 아버님들 의상 어떻게 할지도 조금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봤을 때 뭐 박리담회를 막 하는데, 그런 데는 저는 잘 모르고, 그래도 가성비가 좀 있고 만족도도 좀 있고, 아유 그래도 돈 쓴 것 막 너무 아깝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스드메 업체랑 혼주 메이크업이랑 이렇게 한복 빌리고 얼추얼추 했을 때 그래도 한 700만 원대 정도 선 보통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드레스 하이엔드로 하시고, 그다음에 웨딩 촬영하는 스튜디오 진짜 좋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어머님들 한복도 최고급으로 빌리고, 뭐 헤어 변형 꼭 부르고, 플라워 데코 막 부르고, 막 본식 사진 영상 더 좋은데 하고, 이렇게 되면 2천만 원 넘게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00에서 1500 사이 정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한복이나 아버님 의상, 그 다음에 신랑님 의상,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 좀 잘할 수 있고, 1000만 원 안쪽이라고 해도 그래도 좀 취사 선택해서 뭐는 조금 신경 쓰지만 뭐는 좀 아껴서 하고, 이렇게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다 갖춰서 하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가, 가전이 요새 TV, 냉장고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요. 요것도 가격 편차가 많이 있기는 한데, 보통들 준비 막 하시는 분들이 천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전 천, 가구 천, 허니문 천. 근데 일단 가전부터 보면, 제가 막 유튜브 찾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진짜 뭐 이렇게 저렴하게 발품 팔고 어떻게 해서 뭐 100, 500에 했어요, 600에 했어요, 이런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찾으면. 이 중에서 또 우리가 나는 자취하는 동안 썼던 거 있어, 우선은 그런 거 좀 쓰면서 할 거야,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뭐 엄청 좋은 걸로 최고급 사양으로만 다 살 거야, 그러면 훨씬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허니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몰디브, 하와이, 그 다음에 유럽, 칸쿤 뭐 이런 데들 진짜 많이 가시는 데들이 보통 진짜 천견적 가져야 갈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곳들이고, 발리 같은 경우가 그거보다는 그래도 뚝
떨어지는 금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긴 기간 못 가시는 분들, 코사무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가까운 항공에서도 많이 좀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곳들을 가신다라고 하면 진짜 500 안쪽에서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 진짜 외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제주도도 갈 수 있으니까 유도리 있게 우리가 잡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 지금 3년 전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5년 전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요? 아직 연애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허니문은 진짜 먼대로,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4박 5일 뭐 5박 6일 막 이렇게 정말 일주일 정도 가시는데, 그럼 그 일주일 동안 먼 거리면은 거의 하루 정도씩은 비행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 뭐 얼마나 하와이를 보고 뭐 얼마나 몰디브를 즐기고 거기를 만끽한다고 1,000만 원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몰디브가 싫은 게 아니라 몰디브를 가려면 적어도 열흘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 비용 차라리 돈을 더 쓸 수 있으면은 차라리 발리나 이런 데를 길게 가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잖아요.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죠. 이 영상을 본 계기로. 이거 안 봤으면 이런 얘기 꺼내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결혼 준비 2년 전, 3년 전, 5년 전 아직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분들도 연애 시작하고 이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 때부터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조금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이다. 이 영상이 나중에 내가 3년 전에 마침 그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의견 조율을 좀 미리미리 여유롭게 길게 잘 맞추고, 또 그거에 맞춰서 돈도 좀 같이 열심히 모으고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했잖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길게 좀 개괄적인 얘기들을 해봤고요. 결혼 준비 완전 실질적인 내용들,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 지금 현재 딱 필요한 얘기들을 정말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다, 발 맞춰가면서 준비 잘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달콤하기만 한 꽃길은 아니지만 결혼은 충분히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모두 행복한 결혼이 되실 수 있도록 다음번에 또 결혼과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이야기와 지식과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